29일부터 전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부산시가 부산형 내수 활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동백전 최대 18% 캐시백과 전통시장 환급 등 소비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습니다. 세계 14개국 22개 도시 시장들이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 도시 대표들은 도시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인근에서 각국 정상 환영 집회가 잇따라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공위험 발생 여부를 고려해 집회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물가에 꽁꽁 얼어붙은 부산 상권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9일부터 전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부산시가 역대급 할인 공세에 나서는데요. 동백전 18% 캐시백, 전통시장 환급 등 파격적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닫혔던 소비 지갑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권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물가에 소비는 얼어붙고 상권 침체가 이어졌던 부산. 실제 부산의 소비 판매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닫힌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부산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소비 심리 녹이기에 나섭니다.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은 부산형 내수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에 29일부터 10일 동안 백화점부터 전통시장, 골목 상권까지 할인과 체험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백화점에선 부산 간식 브랜드가 총출동하고 해리단길에선 디저트 팝업과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기간 동백전 캐시백은 역대 최대인 18%, 전통시장에선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이 환급돼 시장 골목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짜 많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 페스티벌로 인해서 저희 가게도 그렇고 이 모든 가게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도 추진됩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 자지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다른 지역 청년에겐 최대 60%의 숙박과 교통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산시에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상권 중심 소비 축제와 행사 연계 할인 쿠폰 지급, 문화관광 체육 연계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일간의 소비 축제가 부산 경제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평온한 일상을 미뤄둔 채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속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불꽃 속 고독, 피땀 눈물 그리고 소방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계 14개국 22개 도시 시장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22개 도시의 대표들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글로벌 도시 관광 서밋 행사 중 시장 회담 일정을 통해 미래형 관광 정책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도시 간 협력,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 관광 생태계 조성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인근에서 각국 정상 환영 집회가 잇따라 신고됐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에이펙 기간 중 김해공항 주변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 신고 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공항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등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회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에이펙 기간 내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광안대교 용호동에서 센텀시티 방면의 차로가 오는 30일부터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정은 램프 교량 설치 완료에 따라 램프 교량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광안대교 직진 차량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센텀시티 지하차도 진입 약 1.2km 전망부터 안전지대가 설치됩니다. 램프 교량 설치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의 일환으로 전체 공정률은 87%며 올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와 장산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바로 진입이 가능해져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도로에서 하수관 파열로 인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40분쯤 서구 모지포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노후 하수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면서 깊이 3m, 반경 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관이 직접 사고를 발견해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긴급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추후 복구 공사를 통해 추가 붕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국토교통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에 조속한 부지조성 공사 재입찰과 공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건설의 계약 해지로 중단된 사업을 연내 재입찰해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공기 연장은 최소화하고 원안인 84개월 7년 내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산 거점항공사 설립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신공항 운영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 가칭 수정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부산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수정동 일원 13만 제곱미터로 2,432세대,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 29개 동 단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인근에는 초량 2구역과 수정 2, 3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도로와 공공청사 등 정비 기반 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주거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동구는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에코델타시티와 하단 명지 국제 신도시를 잇는 에코누비 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행은 2개 노선에 전기 저상 버스 6대가 투입되며 승차 대기 시간은 하단 방면 3분, 명지 국제 신도시 방면 13분이 줄어듭니다. 요금은 마을버스와 동일하고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돼 교통카드 미소지자는 계좌 입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풍도 다 물들지 않았는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28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출근 시간대 몸을 움츠린 채 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장갑까지 꼈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고요. 그다음에 목도리 장갑 착용했어요. 불광천변으로 산책 나온 어르신들은 발목까지 내려온 패딩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단풍이 들기도 전인데 시민들의 옷차림은 이미 겨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가을 옷을 별로 많이 못 입어서 바로 겨울인 것 같아요. 너무. 28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로 하루 사이 3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대구 경북은 영하 3.6도, 강원은 영하 4.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울 등 내륙 지역 곳곳에서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10월 18일 전에는 10월달임에도 10월의 기온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늦더위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이 우세해가지고 못 내려오던 이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이 피크고, 근데 이게 뭐 일주일 열흘 가지 않아요. 기상청은 29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27일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용공사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10대 여학생이 부산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 해경은 장례식에 친구들이 적게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은 아버지의 긴급 신고를 받고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2시간여 만에 A양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A양은 저체온증 외 외상은 없었으며 송정항에서 119에 인계됐습니다. 부산 해경은 A양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분식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손님 192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이 분식점을 이용한 손님들은 복통과 구토 등을 호소했으며 이 가운데 86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재료와 조리기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분석 중이며 결과는 일주일가량 뒤 나올 예정입니다. 해당 식당은 권고에 따라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연제구는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부터 합천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열린 제4회 황매산 억새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합천군 추산 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문화예술 공연과 보물찾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책을 읽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북시네마 등이 마련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합천 황매산 억새는 11월 초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5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가 28일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상남도는 차세대 원전, 첨단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전통 기계산업 등 핵심 전략 및 주력 산업 분야 17개 기업과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과 양산, 밀양 등은 1,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경남도는 민선 8기 이후 경남투자청 신설과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해 올해 누적 32조 7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